안녕하세요. 드림 정류장 김희영입니다. 오늘도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라는 책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8페이지고요. 좋아하면 판단할 필요가 없다. 좋아하면 판단할 필요가 없다. 인간은 세상의 모든 생물 가운데 가장 감정적인 존재이다. 리처드 레저러스. 알고 있는 사람 중 가장 좋아하는 사람 한 명과 가장 싫어하는 사람 한 명을 떠올려 보라. 두 사람이 같은 물건을 판다면 여러분은 누구 것을 사겠는가? 동일한 조건의 사업 계획을 제안한다면 누구와 동업을 하겠는가? 같은 내용의 조언을 한다면 누구의 말을 듣겠는가? 비슷한 내용의 공약을 내건 후보라면 누구를 선택하겠는가?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인가? 신입사원 선발은 몇 가지 객관적 평가 기준을 갖춘 시험이나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해 이루어진다. 인사권자들은 이런 지원자를 선발할 것이다. 경험이 풍부하다. 적극적이고 낙관적이다. 유머 감각이 풍부하다. 성실하고 창의적이다. 얼핏 보기에 매우 이성적인 선택처럼 보인다. 객관적인 평가 점수를 근거로 하는 만큼 감정이 개입된 흔적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기업의 인사권자들은 왜 경험과 유머 감각이 풍부하며 성실하고 창의적인 지원자를 선택할까? 그 이유를 따져 들어가 보면 결론은 모두 하나로 수렴된다. 그런 사람이 좋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한다. 이성적인 판단은 생각처럼 그리 주도적인 기능을 하지 못한다. 우리의 선택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에 의해 좌우된다. 엄밀하게 말하면 객관적인 정보들은 감정적인 선택을 정당화시켜주는 보조 자료에 불과하다.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은 데니얼 카너먼이라는 심리학자다. 심리학자가 어떻게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을까? 카너먼은 인간의 행동이 이성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감정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했다. 그래서 인간을 합리적인 존재로 보는 기존의 고전 경제학 이론의 정면으로 도전했다. 불확실한 조건에서의 판단과 의사 결정에 대한 실험 연구를 통해 인간은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존재가 아니라 감정에 쉽게 흔들리며 주먹구구식으로 판단을 한다는 결론을 도출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기를 희망하지만 결코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다. 모든 선택은 감정이 결정한다. 흡연이 얼마나 해로운지를 판단하는 것은 이성이다. 하지만 담배를 피우게 만드는 것은 감정이다. 흡연자들은 몸에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담배를 피운다. 이처럼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언제나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다. 소식과 규칙적인 운동이 몸에 좋다는 것을 알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지 못한다. 맛있는 것을 먹으며 편히 쉬는 것이 더 기분 좋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한 행동에 대해 매우 그럴듯하게 이성적인 근거를 제시한다. 하지만 그 이성적인 근거들은 단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한 감정을 정당화하는 보조 수단에 불과하다. 예컨대 흡연자들은 담배를 끊어야 하는 이유와 피울 수밖에 없는 이유 모두를 알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폐암의 원인이 된다는 금연 이유를 선택하기보다는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는 흡연 이유를 선택한다. 그것이 기분을 좋게 해주는 흡연 행동을 지지하기 때문이다. 직원들의 성과를 높이고 싶은가? 고객을 설득하고 싶은가?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싶은가? 그렇다면 모든 감정은
모든 선택은 감정이 좌우한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때때로 이렇게 자문해야 한다. 나는 그들의 감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 사람인가?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가 제공하는 객관적인 정보와 이성적 판단은 생각처럼 중요하지 않다. 사람들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이성적이고 모든 정보는 각자의 감정에 따라 주관적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좋아하면 판단할 필요가 없다. 나는 약간의 반란은 좋은 것이며 자연계에서의 폭풍처럼 정치계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심리학자 로지는 두 집단의 대학생들에게 위와 같은 말을 들려주고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다. 한 집단에게는 이 말이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이 한 말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리고 다른 집단에게는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가인 레닌의 말이라고 설명했다. 똑같은 내용을 들었지만 두 집단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다. 첫 번째 집단의 학생들은 거의 모두 이 말에 찬성했다. 그러나 두 번째 집단의 학생들은 거의 모두 반대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똑같은 말이라도 말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기 때문이다. 토머스 제퍼슨에 대한 긍정적 감정은 그가 한 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했다. 반면 레닌에 대한 부정적 감정은 그 메시지까지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만들었다. 스님이 싫으면 그가 읽고 있는 가사도 밉다는 속담처럼 어떤 사람이 싫으면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이 싫어진다. 반대로 어떤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모두 그럴듯하게 느껴진다. 심리학에서는 이처럼 어떤 대상에 대한 감정이 그와 관련된 다른 것들까지 옮겨가는 현상을 감정전이라고 한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반대할 때 이런저런 합리적 근거를 끌어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런 근거들은 대부분 자신의 감정을 정당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의식하든 못하든 그 이면에는 이런 의미가 깔려 있다. 나는 당신이 싫다. 고로 당신의 말에 반대한다. 모든 선택은 감정이 좌우한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근거는 감정을 정당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사람들은 누구나 끌리는 사람을 선택하고 끌리지 않는 사람은 내친다. 모든 선택 뒤에는 반드시 끌림이 있다. 선택에 미치는 끌림의 영향력을 제대로 파악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 더 유리한 입장에 선다. 상대방이 당신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를 기분을 느끼지 못한다면 아무리 옳은 말로도 그를 설득할 수 없다. 자녀, 배우자, 상사나 부하 또는 고객이나 투자자 등 상대방을 설득할 때 그들의 호감을 끌어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논리에 앞서 감성을 터치하라. 좋아하면 판단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36페이지입니다. 신은 마음을, 사람은 겉모습을 먼저 본다. 신은 마음을, 사람은 겉모습을 먼저 본다. 사업상 옷에 투자하는 것은 자동차에 돈을 쓴 것만큼 매우 중요하다. 로저 돈슨. 옷에 좀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니? 편한 게 좋잖아. 대충 입고 사는 거지 뭐. 이처럼 옷차림에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내면이 중요하지 외양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생김새뿐 아니라 그 사람의 복장 역시 인간관계와 비즈니스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얼마 전 한 인터넷 취업 사이트에서 채용 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의 인사 담당자 2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입사 면접에서 지원자의 외모나 옷차림이 당락에 영향을 준다는 답변이 무려 66.7%에 달했다. 옷차림이 면접을 임하는 자세와 매너뿐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다. 못난 사람도 옷을 잘 입으면 인물이 훨씬 돋보인다는 말이다. 또 있는 거지는 얻어먹어도 벗는 거지는 못 얻어먹는다 라는 말도 있다. 사람은 자고로 옷차림을 깨끗이 하고 다녀야 대접을 받는다는 말이다. 당신이 받은 대접, 차려입기 나름. 영화 귀여운 여인에서 주인공 줄리아 로버츠는 허름한 옷을 입고 고급 옷가게에 갔다가 종업원에게 무시를 당한다. 하지만 며칠 뒤 고급 옷을 입고 다시 가자 종업원의 태도는 180도 달라진다. 거칠애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겉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 교육 수준, 가정환경, 신분, 심지어는 성격까지도 그 사람의 옷을 통해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여부는 나중의 문제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만나면 2, 3분 이내에 그 사람에 대한 첫 인상을 형성한다. 그때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는 정보는 그 사람의 외모나 복장과 같은 겉모습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입고 있는 복장은 그 사람의 정직성을 판단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정직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는 연구가 있다. 심리학자 빅벤은 공중전화 동전 반항구에 미리 동전을 놓아두었다. 실험자는 약간 떨어져서 전화 부스를 관찰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통화를 끝내고 그 동전을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으면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했다. 제 동전이 거기 있었을 텐데 혹시 보지 못했습니까? 이때 남자 실험 보조자들은 넥타이를 맨 정장 차림이거나 도시락 가방을 든 허름한 작업복 차림이었다. 여자 실험 보조자들은 산뜻한 정장 코트 차림이거나 허름한 블라우스와 스커트 차림이었다. 200명을 관찰한 결과 정장 차림인 실험 보조자들에게 동전을 돌려주는 경우가 허름한 차림에 비해 2배나 더 많았다. 복장을 바꾸면 평가가 달라지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복장을 바꾸면 우리의 태도와 행동도 그에 걸맞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평소에는 점잖던 사람도 애비군복을 입으면 행동거지가 달라진다. 깔끔한 셔츠에 넥타이를 매고 단정하게 정장을 차려입었을 때와 수염도 깎지 않고 헝클어진 머리와 반바지 차림에 슬리퍼를 끌고 다닐 때는 자세뿐 아니라 사용하는 어휘와 말투도 달라진다. 우리의 차림새는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의 평가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태도까지도 바꾼다. 39페이지입니다. 누군가를 설득하려면 옷차림에도 신경을 써라. 지갑을 안 가져와서 그러는데 버스비를 좀 부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이런 사람을 한 번쯤은 마주친 적이 있을 것이다. 잘 차려입은 사람과 남루한 차림을 한 사람이 이런 부탁을 했다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돈을 주겠는가? 잘 차려입은 사람에게 더 쉽게 설득당한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이루어졌던 한 실험은 옷만 제대로 갖춰 입으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무단 횡단을 하도록 부추기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쉽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블레이크 등 몇 명의 실험자들은 정장 차림과 허름한 작업복 차림의 남자 실험 보조자에게 신호등을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게 했다.
조사 결과는 놀라웠다. 허름한 옷차림을 한 사람이 무단횡단을 했을 때는 불과 4%만이 그를 따랐다. 하지만 정장 차림의 실험 보조자가 교통신호를 위반하고 건너가자 허름한 옷차림에 비해 무려 4배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 무단횡단을 했다. 복장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거의 무조건 반사에 가깝다. 그래서 교도소는 언제나 의사의 가운, 경찰복이나 군복 등 옷으로 자신의 신분을 위장한 사기범들로 북적인다. 심리학자 빅맨은 권위적인 복장만으로 사람들을 순한 양처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를 실험으로 증명했다. 그가 사용한 실험 절차는 매우 단순했다. 젊은 실험 보조자가 길을 가는 행인에게 쓰레기를 주우라고 하거나 건너편에 잠깐 서 있으라고 하는 등 다소 황당한 지시를 했다. 한 조건에서는 평상복을 입었고 다른 조건에서는 경찰복을 입었다. 평상복을 입고 지시를 하면 사람들은 지시를 따르기는커녕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을 했다. 하지만 경찰복을 입고 지시하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 지시를 순순히 따랐다. 이처럼 권위를 상징하는 복장에 따라 사람들의 태도나 행동이 달라진 것을 심리학에서는 권위의 효과라고 한다. 사람들은 신으로 착각하지 말라. 헤어스타일 역시 생김새나 복장 못지않게 그 사람의 인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일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마리엔 라프랑스 박사는 첫 인상과 헤어스타일이라는 논문에서 사람들의 헤어스타일에 관한 선입견을 발표했다. 예를 들어 짧고 단정한 머리의 여성은 자신감이 있고 활동적인 인상을 주며 금발의 긴 머리는 부유하고 섹시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들의 경우 중간 길이의 옆 가르마는 지적이고 부유해 보이며 말총머리의 긴 머리는 힘은 세지만 머리는 비어있다는 선입견을 준다. 이 논문의 결론은 헤어스타일의 변화만으로도 첫 인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옷이란 아무렇게나 편한 대로 입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편한 것만 쫓으며 삶을 대충 끝낼 생각이라면 괜찮다. 멋대로 하고 다녀도 불리할 게 없는 사람이라면 상관없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겉모습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날마다 같은 스타일의 옷만 입고 다니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는 힘들다. 직장 분위기나 상사의 취향과 완전히 딴판인 복장으로 출근하며 상대방의 나이나 주의를 고려하지 않는 차림새로 거래처 손님을 만나고 요란한 액세서리를 착용하고 장례식장에 가는 사람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끄는 사람은 때와 장소에 어울리는 옷차림을 할 줄 안다. 복장이나 헤어스타일로 사람을 판단한다고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누구나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의 겉모습을 먼저 살핀다. 따라서 복장에서도 신경을 써야 한다. 겉모습 때문에 내면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면 그건 너무나 아쉬운 일이다. 문 밖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우리의 옷차림은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제공한다. 차림새의 기본. 고려하라. 1. 시간. 시간대나 시기를 고려하라. 2. 장소. 장소와 만나는 상대를 고려하라. 3. 상황. 상황과 자신의 역할을 고려하라. 어떤 사람을 외양만으로 판단한다면 그건 별로 성숙한 태도가 아니다. 하지만 그런 미숙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 세상이다. 내면만 중요하고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말을 새겨 들어야 한다. 신은 너의 내면을 보지만 사람들은 너의 겉모습을 먼저 본다.
사람들을 신으로 착각하지 말자. 내면도 중요하지만 외모도 중요하다. 외모는 내면의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이다. 신은 너의 내면을 보지만 사람들은 너의 겉모습을 먼저 본다. 사람들을 신으로 착각하지 말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저녁 시간 되세요.